죽는 순간을 직접 겪고 나서 그 뒤로 평생 죽음에 미쳐버릴 것처럼 떨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이었다. 한순간에 번쩍임이 끝없이 늘어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바로 끝나버린 느낌. 반대 차선으로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내려오는 순간 나는 반응할 기회조차 없었다. 내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데도 그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일 시간 같은 건 없었다. 산산조각 난 몸이 아스팔트 위에 처박혀 있을 때도 나는 그걸 막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느껴졌다. 전부 다. 그 찰나 하나하나를 전부 충돌하는 순간 내 몸이 으스러지는 감각이 그대로 느껴졌다. 뼈가 부러지고 깨진 파편이 근육 속으로 파고드는 것도 느껴졌다. 안전벨트가 뜯겨나가고 유리를 뚫고 몸이 튕겨나가는 것도 느껴졌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이 바닥에 처박히며 더 짓뭉개지는 것도 느껴졌다.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그 모든 걸 나는 다 느끼고 있었다. 차가움. 그 다음에 찾아온 감각을 굳이 말하자면 차가움이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온기만 빠져나갔다. 방금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보려 했지만 도무지 말이 안 됐다. 구조대원들이 내 몸 곁으로 왔을 때 나는 말하려 했다. 움직여보려 했다. 뭐라도 해보려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됐다. 신음 한 번조차. 남아있는 건 통증과 차가움뿐이었다.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진짜 끔찍했다.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가위 눌림 같은 거다. 분명 내가 여기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느껴진다.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맛까지 느껴진다. 자기 몸 안에 갇힌 죄수처럼. 그래도 가위는 언젠가 끝나기라도 하지. 그 뒤의 일들은 거의 흐릿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조금은 가라앉았고 입안에 가득하던 피맛도 사라졌다. 그런데 차라리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거다. 나는 내가 곧 떠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약속받았던 사후세계로 넘어갈 거라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라도.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시체가 된 내 몸의 잔해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고 내 장례식까지 지켜봐야 했다. 관은 닫혀 있었으니까 볼 수는 없었지만 들리기는 다 들렸다. 아내가 우는 소리,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 아이들이 나를 부르며 터뜨리는 울음까지 다 들렸다.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였다. 나는 원래도 폐쇄된 공간을 미치도록 무서워했다. 그래서 생매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몸이 땅속으로 내려가던 그 순간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울부짖고 싶었다. 발버둥이라도 쳐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제발 알아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됐다. 삽으로 흙을 퍼서 내 무덤 위로 던질 때마다 그 소리가 전부 들렸다.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파고들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흙먼지 맛까지 느껴졌다. 매 초가 영원 같았다. 아니면 영원히 몇 초로 압축돼 쏟아지는 느낌이었을까. 관의 나무가 서서히 썩어가는 게 느껴졌고 곧 내 몸도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은 눈이었다. 말라붙고 쪼그라들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다. 그 다음엔 피부가 썩기 시작했다. 수분이 빠져나가며 몸이 천천히 망가졌다. 냄새는 역겨웠고 맛은 그보다 더 끔찍했다. 고통은 내가 살면서 겪어본 어떤 것보다도 심했다. 벌레들이 시들어가는 내 살을 갈아먹고 파고들고 내 몸 안에 집을 짓는 그 모든 순간이 다 느껴졌다. 그 벌레들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꿈틀거리며 기어나와 다시 처음부터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도 전부 느껴졌다. 그 상태로 몇 년을,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존재한다는 것, 영원히 공포와 고통과 고립 속에 갇혀 있다는 것. 나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평생 최대한 바르게 살려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려 했고 도움이 되려고 했다. 물론 나도 결점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지옥에 던져진 걸까? 지옥? 아니, 차라리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영원한 지옥이 훨씬 나았을 거다. 이건 지옥보다 더 심했다. 내가 들어온 어떤 이야기보다 더 끔찍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바깥에 있었다. 토하고 싶었다. 그런데 위가 없었다. 울고 싶었다. 그런데 눈이 없었다. 웃고 싶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없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의 모든 미세한 찰나를 전부 느꼈다.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진짜였다는 걸 안다. 사고가 난 뒤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조차도 의식이 돌아오자 속에서 뜨거운 담즙 같은 게 치밀어 올랐고 곧바로 오열이 터졌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나는 말을 거부했다. 먹는 것도 거부했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진짜 뼈만 앙상하게 마를 정도가 됐다. 병원에서는 링거로 겨우 버티게 해야 했다. 억지로 먹어보려 해도 죄다 토해냈으니까. 정신적 외상이라고들 했다. 그걸 겨우겨우 견뎌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뒤로 내 인생은 한 번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직장을 잃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나는 병적으로 예민해졌다.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뭘 하는 것 자체가 다 무서웠다.
목에 걸릴까봐 고형 음식은 못 먹는다. 넘어져서 머리라도 부딪힐까봐 집안 벽과 바닥에는 쿠션을 다 대놨다. 병에 걸릴까봐 마스크도 쓰고 산다. 나는 매일을 공포에 질린 채 망가진 사람처럼 버틴다. 그리고 밤마다 그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한다. 전문가들에게도 몇 번 도움을 청해봤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미친 살인자들이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난다. 오늘은 은행에서 집이 압류된다는 통지서가 왔다. 이제 곧 내가 마지막으로 안전하다고 믿던 보루마저 사라진다. 이 악몽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진짜 무엇보다도 더 두려운 건 죽음이다. 굿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 더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